스마트 스토어 처음 오픈하면 이게 그냥 단순히 제품을 등록해서 판매한다 개념이 아니라 내 오프라인 매장을 하나 가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세팅하는 데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판매하기까지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자, SEO라든지 상품명 이런 부분은 당연한 거라서 제가 100점 맞은 상태라고 보고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내 상품을 내가 고객인 입장에서 구매했을 때 과연 어디를 통해서 구매하느냐 이 여정을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데 내 상품이 블로그를 검색해서 구매하는 제품인데 갑자기 뭐 쇼츠를 하고 있다든지 유튜브에 좀 특화된 상품인데 블로그만 적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음에 내 상품에 들어오는 출입구를 먼저 세팅을 해놓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내 상품의 처음 유입 경로가 블로그라면 그때부터 어떻게 세팅해 나갈까 이런 관점에서 좀 알려드릴 건데 뭐 말이 블로그지 인스타든 유튜브든 다 똑같은데 그 흐름을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 자, 블로그는 최소한 5개 정도 깔아두기는 하셔야 돼요. 그런데 깔아두기를 할 때 내 상품이 만약에 사과를 판다 했을 때 셀러네 사과 이렇게 내 스토어의 명과 제품명을 같이 붙여서 블로거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게 유도를 해주셔야지 내가 처음 상품을 등록하고 최신성 점수가 있는 동안에 판매 지수에 대한 점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상품을 상위 노출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얻고자 이런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물론 이렇게 내가 키워드를 주고 검색해서 구매해 달라 했을 때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뭐 그거는 뭐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장려를 해보시라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스토어랑 블로그랑 리뷰를 같이 적어주면 좋은데 우리가 이게 체험단 사이트를 보다 보면 스토어 리뷰랑 블로그 리뷰랑 분할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각각 제품을 보내줘가지고 각각 리뷰를 써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너무 우리가 비용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 체험단 모집하면서 3,000포인트든 5,000포인트든 더 줄 테니 블로그 작성하면서 스토어 리뷰도 같이 좀 적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단이지만 좀 내용을 너무 틀에 박힌 형태로 주지 말고 좀 자유롭게 주면 좋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사진 5장에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 넣고 나머지 내용을 진짜 알아서 작성하시라. 대신에 내 제품 포인트가 뭔지는 드리는데 그 내용을 보고 작성을 자유롭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내용이 나와버리면 리뷰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거는 너무 신빙성이 없다 티가 난다 해서 좀 거부감이 느끼거든요. 근데 우리 요새 블로그 보면서 어차피 다 체험 다닐 거고 뭐 쿠팡에 이만한 리뷰 이런 것도 보면 체험 다닐 거고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뷰징을 하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글을 작성할 때 하단에다가 제품을 지원받아서 작성한 것입니다 라고 해도 별 상관없어요. 최신성 점수 살아 있을 때 2주 안에 이런 작업을 해주시면 우리 상위 노출되는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블로그 세팅이 됐고 리뷰도 어느 정도 쌓였다 이런 상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시로 그냥 편집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제가 올린 제품 아닙니다. 블로그 리뷰를 또 어떻게 모집해야 될까 또 궁금하실 건데 제가 업체 2곳만 가져와 봤어요. 자, 리뷰노트랑 리뷰쉐어인데 저는 이제 전략적으로 양쪽을 같이 사용하거든요. 한 가지만 사용할 필요는 없고 자, 리뷰노트는 모집 기간이 일단 길고 최적화된 블로그가 정말 많아요. 제가 39,000원짜리 식품 제품을 리뷰를 모집하면 한 50명에서 100명까지도 최적불이 지원하거든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내 제품을 좀 쌓아 나갈 때 그때는 리뷰노트 하시는 게 좋고 대신에 리뷰노트는 짧은 기간에 모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이용하는 게 리뷰쉐어예요. 내가 지금 제품을 등록했고 2주 안에 최대한 빠르게 리뷰라든지 뭐 블로그 포스팅이라든지 이런 걸 작성하고 싶을 때 내가 한 이틀 정도 모집해버리고 최대한 빠른 사람을 원합니다 라고 글을 작성하시고 그리고 딱 채용하시면 한 일주일 안에는 그 리뷰가 내가 5개를 원했으면 5개 다 작성되거든요. 네, 그렇게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제품을 어느 타이밍에 뭘 파느냐 그리고 내가 리뷰어를 모집하는 목적이 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플랫폼도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런 블로그 분들이 작업하실 때 마케팅 동의를 꼭 받으세요. 내가 여러분들의 사진을 내 스토어 홍보에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걸 받아 놓으셔야지 아니면 또 내가 사진 괜찮은 거 쓰려고 할 때 일일이 연락해 가지고 써도 되냐 마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정말 피곤해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 안에 좀 우리 블로그 분들이 좀 잘 찍은 사진이 있다 하면 그걸로 좀 교체를 하시든지 그리고 리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스토어에서 리뷰를 눌러서 볼 수도 있지만 그 리뷰를 캡처해서 상세 페이지 위에 띄워놓으면 그거는 또 완전 다른 느낌으로 또 작용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리뷰어들이 적어놓은 사진과 진짜 실제 리뷰를 좀 바탕으로 상세 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돼요. 상세 페이지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이게 뭐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절대 아닙니다. 상세 페이지는 하다못해 1년에 한 번이라도 개편 작업 계속 해주셔야 돼요. 한두 번씩은. 저도 이제 끝없이 상세 페이지를 만들다 보니까 한 5개의 상세 페이지가 섞여버렸어요. 디자인을 제가 잘 못해가지고 엉망이긴 한데 그래도
주고자 하는 내용은 명확하게 들어가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 고객님들이 디자인을 보려고 오는 게 아니라 상세 페이지 안에서 어떤 내용을 얻을 수 있는지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디자인이 조금 허접해도 뭐 제품군마다 좀 다르지만 상관없습니다. 물론 가구라든지 좀 고가 제품은 뭐 상세 페이지도 완벽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접근하는 뭐 10,000원에서 50,000원대 아래 제품은 너무 상세 페이지가 완벽한 것보다는 조금 더 신뢰성을 줄 수 있고 내가 심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초반에 리뷰 한 2, 30개까지 이제 올리는 게 중요한데 근데 온라인 셀러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안 하고 그냥 부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돈 한 푼 들여가지고 뭔가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근데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할 때 그 느낌으로 가셔야 된다고. 오프라인 매장 오픈하면 우리가 막 디자인도 의뢰하고 싹 다 의뢰하고 인테리어도 다 맡기잖아요. 수천만 원 든다고요. 근데 우리 수천만 원까지 들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내가 애지중지 키우는 제품 하나를 만드는데 10만 원 정도는 쓰시자는 거예요. 한 10만 원, 20만 원, 많게 30만 원까지도. 그 정도 비용을 주고 내가 처음에는 세팅할 때 손실을 본다라고 접근하셔야 돼요. 알림받기는 한 1,000원 정도 하시면 좋고 포토 리뷰도 한 3,000에서 5,000 포인트 정도 지급하시면 초반에 이게 전환율이 굉장히 도움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리뷰가 빨리 쌓이니까 내 상품 지수가 굉장히 빠르게 개선됩니다. 포토 리뷰가 초반에는 내용이 좀 짧더라도 무조건 상위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내가 전환율을 올리는 거에 최대한 집중하셔가지고 내가 번 이익을 리뷰 한 2, 30개까지는 손님한테 다 주자.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내가 그 뭐 처음에 몇 개 판 거에서 돈을 벌자. 이렇게 접근하시면 그 상품은 또 무너지고 또 소싱해야 되고 좋은 제품이지만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늪에 빠져서 또 다른 뭐 도움 안 되는 이상한 짓만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내 이득을 전부 다 고객님한테 다 주자. 이런 느낌으로 무조건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블로그에 깔아두기 해놨죠. 리뷰 세팅 해놨죠. 알림받기라든지 포토 리뷰를 통해서 전환율까지 올려놨어요. 처음 말씀드린 대로 상세 페이지와 썸네일은 당연히 100% 잘하는 상태라고 이제 가정하고 설명드렸지만요. 물론 상세 페이지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개편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오프라인 장사처럼 장사 준비 끝. 이제 장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도 상위 노출은 생각보다 잘 안 될 거란 말이죠. 아직도 2, 3페이지 이런 안드로메다를 가 있을 거예요. 근데 처음 등록했을 때처럼 막 50페이지 막 70페이지 이까지는 가진 않을 거예요. 물론 키워드가 원체 세다면 아직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중간 정도 키워드에서는 약간 상위로 접근 가능한 시점이 다가올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좀 더 넘어가 봅시다. 여기서 뭘 해주냐, 뭐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CPC 광고를 이제 집행하셔야 돼요. 내가 제품이 리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냅다 광고 돌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아무도 사지 않는데 돈만 날리고 효율이 낮다 해가지고 정말 좋은 제품이지만 이제 망가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세팅을 하고 광고를 돌리면 이거 지금 제가 세팅하고 있는 제품인데 저혈찰 광고로 해서 지금 클릭당 비용이 104원 들어갔고 한 달 동안 26,000원의 지출이 있었지만 전환수가 46개 그리고 전환율이 18% 정도 나왔고 매출이 이제 378만 얼마가 나왔죠. 이렇게 로아스가 이거 굉장히 잘 나왔어요. 진짜 퍼센트로 치면 이거는 뭐 1000% 정도가 넘죠. 이런 경우가 그 많은 건 아닌데 이게 내가 처음에 세팅할 때는 CPC 광고는 돈을 벌어야 돼요. 이걸로 또 뭔가 리뷰를 쌓아서 뭔가 하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리뷰는 아까 말한 대로 뭐 체험단이라든지 포토 리뷰로 싹 그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판매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 CPC 광고를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200%, 250% 로아스 박살났는데 그대로 운영하시지 말고 처음에는 최대한 노출은 작고 클릭도 낮고 전환율을 위주로 세팅을 하셔야지 내가 막 트래픽이 막 쏟아지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다는 거. 처음부터 우리가 CPC를 너무 강하게 집행해버리면 이게 약간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낮추기가 어렵거든요. 조절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살살 광고를 집행하시는 거를 습관화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뭘 하면 되느냐. 자, 마음카페 침투 마케팅이나 공동구매나 파워 콘텐츠 등을 통해서 저 외부에서 손님들을 한 명, 두 명 좀 땡겨오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처음에 리뷰를 쌓을 때 마음카페 침투 마케팅을 참 좋아하는데 이게 내가 카페에 들어가서 뭐 아이디를 만들고 지수를 키워가지고 등급을 올리는 거 되게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크몬 같은 데 들어가서 마음카페 홍보 이런 거 검색해보면 업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업체 선정하셔가지고 맘카페 홍보하는 거 이제 의뢰한다 하면 이제 그분들이 문구도 다 적어주시고 일정 조율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되는데 자 그때 중요한 거 내가 이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픈 이벤트로 뭐 한 30%라든지 아니면 뭐 아까 말한 포토 리뷰 5,000원 뭐 지원 이벤트를 한다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예요. 글을 올려달라고 하면 아 실질적 명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짜를 올렸다가 아니라 진짜로 5,000원이나 포토리뷰 이벤트를 하는데 그건 홍보할 수 있는 여지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이 홍보를 담당해주는 협업업체에게 명분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이 업체가 5,000포인트에 나중에 또 리뷰 적고 이것저것 알림받기까지 하면 한 7, 8,000원 정도 고객이 이득을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해서 진짜로 홍보 문구를 그렇게 적어주거든요. 근데 이게 손실이 크게 볼 수도 있고 이득을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집행해보지 않으면 알 수는 없는데, 그리고 내 제품이 어느 카페에 잘 맞는지도 테스트를 여러 번 해보셔야 돼요. 저도 이제 신제품을 띄울 때만 하지 주기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효율은 많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맘카페 침투 마케팅은 처음에 매출을 좀 올리면서 리뷰를 좀 쌓을 때 그때 이용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구매는, 저도 공동구매는 좀 제대로 해본 적이 없긴 한데,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이제 공동구매가 사실 인플루언서들이, 소규모 인플루언서들 많이 하시죠. 인스타라든지 이런 데 많이 하시는데, 근데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수수료가 한 3, 40%를 요구하거든요. 내가 거기서 뭐 차태고 포태고 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그래서 공동구매는 내 제품의 원가가 조금 널널하다 싶으시면 그때 하시면 되고, 내가 좀 마진이 좀 박하다 하시면 공동구매 같은 거는 최대한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새 이 시장이 좀 무너져서 그래요, 공동구매 시장이. 그렇게 됐고, 공동구매 같은 경우는 큰 몸 같은 데 들어가도 대행해 주시는 분들은 없고, 그 인플루언서들 리스트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그걸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 구매할 필요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내 제품에 누가 맞는지 내가 보고 할 거면 직접 DM을 보내셔야 돼요. 파워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로그에서 보면 우리가 여기 광고라고 떠 있는 포스팅이 있을 거예요. 한 중간쯤에 있는데 거기에 내 제품이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가능한 키워드가 있고 안 되는 키워드가 있어. 예를 들면 뭐 사과라고 예를 들었을 때도 뭐 지역명이 들어간 사과라면 내가 그냥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지 입증을 하셔야 된다든지, 그리고 뭐 대전 맛집, 부산 맛집 뭐 이런 컨텐츠에 쓸 수 있는 키워드가 있다 해도 그런 것도 내가 진짜 부산에 거주하는지 이런 걸 증명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용 가능 키워드도 나와 있고, 파워 컨텐츠 들어가 보시면 이 가이드라인 잘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좀 어려워요, 처음 세팅할 때. 그래서 파워 컨텐츠는 근데 CPC 비용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6개월마다 소재를 다시 바꿔줘야 되거든요. 소재라고 하면 블로그를 6개월마다 다시 포스팅해가지고 이 소재를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귀찮아서 사람들이 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저도 CPC를 한 200원 알로 운영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600명 정도 들어와요. 거기서 전환율까지 합치면 뭐 그렇게 높진 않아도 그래도 한 3, 400% 나오는 것 같아요. 왜? 비용이 엄청 적게 드니까. 네, 그런 식으로 파워 콘텐츠도 잊지 말고 내 키워드가 가능하다면 들어가 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제품을 하나 올렸으면 한 곳에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한두 명씩 이게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스레드에서 막 빵 터졌다 하고 그것만 주구장창하고, 뭐 어떤 광고 소재가 잘 나왔다 해서 그것만 주구장창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를 좀 세팅을 해놓고 이쪽에서 두 명씩 들어오는 플랫폼이 5개라면 하루에 들어오는 게 10명 아닙니까? 그게 한 달이면 300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3만원짜리 제품을 판다 치면 90만원 매출이 나오죠. 이거는 지금 앞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제가 올 2월 달에 제품을 등록했고, 지금 이제 방송 찍고 있는 게 8월 초인데, 보시면 자, 저는 더 큰 키워드가 있지만 570회 정도밖에 안 나온 정말 작은 키워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1등을 하고 있고 나머지 키워드에서는 2등, 제법 큰 이제 2, 3만 키워드에서도 5등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저는 왜 이게 키워드 검색량이 작은 이게 왜 메인이냐, 이 제품이 이거랑 이름이 딱 맞아요. 그래서 메인 키워드가 이거란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익히 아는 뭐 검색량이 많은 그 키워드는 이 제품 안에서는 서브 키워드예요. 근데 원체 제품이 딱 맞아떨어지니까 지금 한 달 동안 나오는 매출이 350만 원이 나오죠. 이것도 지금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리뷰 벌써 110개 달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키워드가 작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제품을 정확하게 치고 들어가면 여기서 1등까지도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노출이 되니까 서브 키워드가 크기 때문에 거기서 노출이 되면서 한 달에 이제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매출로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애지중지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저도 이렇게 2월 달에 올린 제품이 자리 잡는 데는 한 3개월은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이 제품 하나를 먹고 사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가 여러 개를 팔 거잖아요. 경쟁자도 없고 평생 판매가 가능한 제품으로 세팅이 됩니다. 뭐 신제품이 나와가지고 갈아치워야 되는 제품이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시대가 좀 바뀌어도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일단은 당분간 경쟁자가 생기지 않아요. 왜? 내 제품은 남들이 파는 게 아니라 나만이 갖고 있는, 나만의 매력 있는 제품이잖아요. 이런 제품을 이렇게 열심히 세팅을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감히 이게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기본적으로 경쟁을 하든 비교를 하든 이런 것도 제품이 같아야지 비교를 하는데, 일단은 같은 카테고리라도 제품이 다르면 이 사람이 좋아하는 고객과 이 사람을 좋아하는 고객은 고객이 달라요, 아예. 그래서 서로 가지고 있는 고객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집 갖다 땡겨와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고객이 우리한테 오죠?
악플 달려, 악플. 그래서 이 고객은 이 집 가고 이 고객은 우리 집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구도로 가려면 나부터 내 제품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면. 진짜 뭐 순위 떨어졌니? 이런 거 안 봅니다. 아예. 일정 수준 되면 아예 순위 체크를 거의 안 해요. 하긴 해도 그게 좀 형식적이지. 뭐 예를 들면 뭐 썸네일 잘못돼서 날라갔거나 아니면 로직이 바뀌어서 언제 저쪽으로 나락을 가버렸거나 이런 걸 감지하려고 보는 거지. 막 1위 1비하면서 몇 등이지 뭐 매출 얼마지 이런 거 보려고 하는 건 아예 끝나버립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린 뭘 해야 되냐? 꾸준히 광고가 잘 돌아가나 체크해주고, 성과가 안 나오면 입찰가 조절해주고, 그 블로그가 잘 되고 있나 체크해주고, 뭐 블로그도 처음에만 세팅해놓고 나면 나중에는 그렇게 크게 힘 안 써도 괜찮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어떤 유입 경로에서 들어온지 체크해주고, 유튜브를 파든 뭐 쇼츠를 파든 인스타를 파든 내가 추가적으로 손님의 유입 경로를 늘릴 수 있는 것을 열어준다는 거. 자, 앞에서처럼 이렇게 상위 노출이 좀 돼 있고 이렇게 광고가 돌아가면 사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매출이 나옵니다. 적더라도 우리가 막 하나 팔아보려고 막 난리치고 뭐 소싱하고 발악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내가 처음에 시간을 정말 많이 들여놓으면 나온다는 거. 자, 이런 식으로 꿈의 아이템들을 만들어 가시면 되는데 저도 실패합니다. 이거 세팅하는 거 저도 뭐 돈 100만 원 들여가지고 세팅했다가 안 팔려가지고 실패하면 그때 돼가지고 이제 체크하는 거죠. 사실 뭐 실패는 아니고 왜 안 됐냐 그냥 체크하는 거죠. 그때 제가 실패했던 이유는 다른 판매하는 사람들이 너무 잘 팔았어요. 굉장히 강한 시장에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네이버 1페이지 안에 거의 모든 판매자가 상세 페이지가 진짜 완벽했거든요. 막 움짤도 많고 글도 많고 리뷰도 뭐 몇천 개에서 만 개씩 있고 이런 제품 들어갔었는데 거기서는 역시 살아남기 힘들더라고요. 그런 실패도 겪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좋아하는 제품을 이제 런칭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검색이 별로 없는 제품이었어요. 그냥 쇼핑형 제품이 아니라 블로그에서도 잘 안 보는 제품. 검색이 없는 제품인데 그냥 신제품이니까 사람들이 찾아주겠지 해가지고 런칭을 해봤는데 제가 그것도 한 달 정도 시간 들이고 돈도 조금 들였는데 한 개 팔렸어요. 한 개. 그런 식으로 완전히 폭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계속 내가 테스트 해보고 성장을 해 나가야지 이 제품 되겠다 안 되겠다 이제 감이 오는 거고 그런 과정 없이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제품 안에 뭐 이게 뭐 퀀텀 점프를 팍 한다든지 막 이런 거는 될 수도 있지만 너무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배워가면서 처음에 잘 세팅하면 그런 시행착오를 조금 단축은 할 수 있겠죠. 앞으로 시장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지금도 보면 유튜브에 로직에 대한 강의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로직은 언제든지 바뀌고 거기에 목숨을 건다는 것은 나는 그냥 그 플랫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제품을 그냥 플랫폼에서 장사를 할 뿐이지 그 플랫폼에 끌려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뭘 파는지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다음 문제고 뭘 팔고 고객한테 뭘 줄 건지 그거를 좀 명확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 제품이 플랫폼이 많이 바뀌더라도 가지고 있는 힘 자체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품을 등록하고 어떻게 좀 꾸준히 팔 수 있는 아이템으로 세팅할 수 있는지 설명 좀 드렸는데 다음번에도 또 이런 전 좀 본질적인 내용으로 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